안녕하세요. 교육진담 교육의 세상을 바꾼다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예고해드렸던 대로 오늘은 미국과 중국 중에서 AI 시대에 패권적인 국가는 어느 나라가 될 것인가, 세상의 어느 나라가 AI 시대에 중심적 역할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교육의 시각으로 한번 예측해보는 그런 시간입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있기 때문에 기술적 측면이나 자본적 측면에서 이 부분들을 분석하는 것은 아니고요. 교육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이 주제를 바라봤을 때 어느 나라가 훨씬 더 이런 가능성을 높게 갖고 있는지를 예측하는 시간입니다. 교육적 시각으로 본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미국이 중국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유리합니다. 그래서 그 이유를 지금 세 가지 정도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답을 벌써 말씀드리니까는 김이 확 새나요? 자, 첫 번째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자, 첫 번째, 이건 바로 뭐냐면요. AI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해요. 그럼 AI 시대에는 어떤 사람이 유능한 사람이야? 이런 질문 많이 한단 말이에요. 자, 근데 여기 이미 답이 나왔어요. AI 시대에는요, 역량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질문을 잘하는 사람입니다. 이게 질문을 통해서 AI는 발전하고, 우리가 앞서 지난주에 문익점 모카씨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AI 시대는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AI 시대의 학생들은 공부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앞서 우리가 만약에 문익점이 모카씨를 부뚜껑 속에 가져왔어, 이렇게 선생님이 수업을 하잖아요.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은요, 그 자리에서 검색해요. 야, AI 문익점 시대에 원나라 인구가 몇 명이야? 그 중에서 순수 몽고족의 혈통은 몇 명이야? 이때 당시 그 몽고의 인구 영토 지도로 한번 보여줘요. 목화 재배 면적 그림으로 한번 표현해봐. 이거 그 모카씨 이거 금수 문목이었는지 조사해봐. 고려 시대 때 목화 재배가 가능하지 않았는지 한번 확인해봐. 이거 몇 개 질문 쭉 나열하잖아요. 그리고 AI가 0.0001초 만에 데이터를 쭉 돌려가지고 자료를 쭉 제공해 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얘가 손을 번쩍 들고 얘기할 겁니다. 아, 선생님, 이거는 문익점 선생님께서 좋은 일을 하셔가지고 그냥 과장된 이야기로 후세에 전달된 하나의 이야기가 해프닝처럼 나온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된다는 거예요. 이게 AI 시대의 학생들이 공부하는 방식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질문을 통해서 발전되는 거예요. 질문을 통해서 세상은 이제 움직여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AI 시대에 역량 있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은 질문을 할 수 있는 학생인 거예요. 그런데 영미의 학생들, 미국의 학생들, 유럽의 학생들과 동아시아의 학생들, 중국의 학생들, 우리나라의 학생들, 일본의 학생들 중에서 질문을 누가 잘할까요? 여긴 이미 시청자분들께서 답을 찾으셨을 거예요. 질문 위주의 교육 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게 영미의 교육 방식이지 우리의 교육 방식은 아니에요. 심지어 중국의 교육 방식도 아니죠. 우리나라와 중국과 일본의 학생들은요, 아침 9시에 다 서쪽을 봅니다. 칠판을 다 서쪽에 달아놨어요. 해가 동쪽에서 뜨기 때문에. 즉, 선생님의 일방적인 형태의 강의로부터 시작되는 것을 아직도 고집하고 있는 다수의 학생들에게 지식을 전달하는 방식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잖아요. 후발 산업을 갖다가 발전시킬 수 있는 국가들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질문 위주의 수업을 진행을 하지를 못했었어요. 그런데 유럽은, 미국은, 그리고 유럽의 대학의 전통을 그대로 계승한 미국은 처음서부터 질문 위주의 학습법을 채택할 수밖에 없어요. 고등교육 자체가. 그들은 그런 식의 발전과 변화를 채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기 익숙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훈련된 교육에서 만들어진 학생들의 수준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놓고 본다라고 했을 때는 중국의 학생들보다는 미국의 학생들 쪽이 질문의 힘은 훨씬 더 강할 것이다라고 예측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연구자의 질문의 힘은 특정한 사람들, 물론 여기서는 예외적인 현상도 있을 수 있고 어떤 특정 사람이 보편적인 어떤 한 사람보다는 압도적인 것이 있을 수 있겠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할 때는 보편적으로 질문의 힘은 중국보다는 미국의 학생들이 강할 수밖에 없다. 그런 형태의 어떠한 교육의 커리큘럼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두 번째 이유는요. 우리가 어떠한 것을 연구하고 발전하고 성장을 해나간다라고 얘기했을 때 무언가 절대 깨지 않아야 될 선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건요. 어느 순간에는 굉장한 장애가 될 수 있어요. 특히나 모든 것들의 데이터를 한 번에 돌려야 되는 AI 시대, 그리고 모든 것들의 가능성을 갖고 우리가 모르는 무수히 많은 가능성을 다 돌려봐야 되는 이 시대에
절대로 그거는 안 돼를 갖고 있는 거는 굉장한 제약 조건이 될 수 있어요. 중국의 경우에 있어서는 정치적 제약 조건이 있어요. 중국의 공산당, 특히나 중국 공산당의 가치, 정신. 쉽게 얘기해서 중국 공산당의 아버지라고 표현되어지는 마오쩌둥의 정신과 가치를 훼손한다. 중국 공산당이 그토록 말하고 싶어하지 않는 문화대혁명에 대한 이야기들을 이야기한다. 이런 것들을 과연 AI 연구자들이 무제한 쪽으로 연구할 수 있을까요? 그런 것들의 제약을 갖고 연구를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이쪽은 미국이라든가 영국 이런 이게 무슨 제약이 어디 있어요? 어떠한 것들에 대한 가능성도 다 다루면서 이야기하는 그룹과 무언가에 대한 제약을 갖고 연구하는 그룹들 사이에 있어서는 명확한 격차가 벌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고 하는 측면들, 그런 측면이 장기적으로는 명확하게 격차가 벌어질 가능성이 있다. 저는 그렇게 바라보는 겁니다. 철저하게 연구자의 어떠한 측면 속에서 접근해주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바라보고 있는 것은 중국은 사람의 숫자도 많아. 사람의 숫자도 많고 국가가 모든 돈을 투자하기 때문에 미국 인구보다 중국 인구가 더 많은데 언뜻 보면 이제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도 제가 직접 중국의 신천, 선전이죠. 거기 가보면 옛날 제가 용산 전자상가, 세운상가 그때 갔을 때 그거 비교가 안 돼요. 그런 거 뭐 50개 막 빌딩이 막 50개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중국이 어마어마하게 거대한 경제권을 갖고 있고 실제로 중국이 가지고 있는 힘 자체가 무시할 수 있을 만한 수준이 절대 아니라는 것들에 대해서는 항상 생각을 하고 계셔야 돼요. 거대한 힘이 있고 실제로 AI를 움직일 수 있을 정도의 데이터와 자본과 기술을 갖고 있는 정말 발전된 국가인 건 분명한 거예요. 그렇지만 저는 또 이렇게 바라보는 게 아니 중요한 건 중국은 중국어로 하잖아요. 미국은 영어로 하잖아요. 근데 그런 식으로 따지면 영국도 영어로 하잖아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변수. 인도도 영어로 하잖아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많은 데이터들이 영어로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흔히 또 이야기하는 실리콘밸리를 이야기하는데 실리콘밸리가 스탠포드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캘리포니아 주립대 시스템을 갖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캘리포니아 주립대가 3단계로 거대하게 만들어지는 공립학교의 아주 훌륭한 시스템을 갖고 있어요. 캘리포니아 주립대 시스템, 그리고 스탠포드라든가 칼텍이라든가 이런 연구진들, 그리고 전 세계에서 몰려오는 자본의 흐름들, 그리고 영어라고 하는 공통된 언어의 베이스들, 이런 것들을 놓고 본다라고 이야기했을 때는 사람의 숫자, 데이터라고 하는 이런 측면에 있어서도 중국이 그렇게 압도적 유리함을 가지고 있지는 않다라는 생각을 가져요.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본다라고 이야기했을 때는 시간이 흘러간다라고 했을 때 자연스럽게 중국이 패권을 갖는다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가 없는 거죠. 결국은 AI라고 하는 흐름이 만들어지고 인류의 삶에 굉장히 많은 변곡점을 가지고 올 수밖에 없는 이러한 새로운 형태의 변화의 흐름 속에 있어서는 교육이라고 하는 한 측면에서 본다라고 했을 때는 제가 봤을 때는 이런 이유로 보면 아니 사람 자체가 질문 위주로 교육을 해서 걔네가 좀 더 잘 발전할 수 있고 사회적인 어떤 교육적 시스템에서 제약 없이 공부하고 연구의 자유가 보장되고 언어적인 형태의 통일성 속에서 전 세계의 아이들이 몰려 있다면 간단하잖아요. 저들이 훨씬 더 강한 환경적인 유리함을 할 수 있구나 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듣고 보니까는 그럴싸하죠? 자, 이게 교육진담, 교육이 세상을 바꾼다가 가지고 있는 교육을 바라보는 어떤 하나의 시간입니다. 이렇게 좀 한번 바라보면 또 이런 생각도 하실 거예요. 야, 그러면 우리나라는 어떡하냐 이런 건데 그래서 우리나라가 AI 교과서도 만들고 또 우리나라가 교육과정도 바꾸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변화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차츰 나중에 기회가 주어지면 또 다른 형태에 대한 즐거운 대화를 나누면 되는 겁니다. 오늘 저의 이야기는 미국이 조금 더 유리할 수 있겠구나 라는 측면에서 좀 이해할 수 있고 혹시라도 이 방송을 보면서 주식에 장기 투자를 하실 분들은 그래 미국이 조금 유리하겠구나 이런 좀 안정된 마음을 가지시면서 좋아요, 구독을 눌러주시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주에도 또 재미난 이야기를 좀 한번 가끔 찾아뵐 거고요. 교육진담, 교육이 세상을 바꾼다의 코너는 이렇게 시사적인 형태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학생들에 대한 어떤 고민 상담에 관련된 고민 이야기 그런 것도 진행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 대학에 대한 소개, 좋은 대학을 소개하는 게 없어요. 그래서
지방이라든가 어떤 서울 소재에서 정말 괜찮은 대학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대학과 학과들 이런 것들 속에서도 숨어있는 보석들을 좀 한번 찾을 수 있다면은 그런 것들을 좀 찾아서 시청자분들과 함께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취재도 좀 하고 그런 것을 통해서 시청자분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앞으로 찾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사랑 부탁드리고요. 좋아요와 구독 이거는 저희에게 큰 힘이 된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